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종목 장세입니다. 대선 테마와 관련된 정책주들이 오늘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한직할 우선주와 한직할 본주가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호반건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 반응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단순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시장의 시선은 다릅니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발동 걸린 상태고요. 우선주가 일단 상한가 들어가면서 29,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또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 보실까요? 바로 코웨이입니다. 실적도 좋았고요. 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쌍호재의 주가는 10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합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책 테마주, 인맥 테마주가 오늘도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평화홀딩스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력서의 대선 주자들과 한 줄만 같아도 주가가 날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화홀딩스의 주가는 17%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현재 구간에 13,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평화산업 올라오고 있고요. KG 모빌리티가 또 오랜만에 움직입니다. 주가 7% 넘어가는 상승 속에서 3,600원 단 기록하고 있고요. 테마주 단에 속하는 TY홀딩스 우선주가 오늘도 7% 넘어가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밸류업 기대감에 최근에 시세 좋습니다. 네, 미래에셋 생명의 주가가 6% 넘게 뛰면서 거의 6,000원 선을 바라보는 시세 내주고 있고요. 파미셀도 오늘 강한 움직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파미셀의 주가가 6% 넘어가는 상승권이고요. 11,71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명감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요. 보시면은 지금 정책주인 윌비스도 포함이 되고 있고 한덕수 테마주가 연이틀 급락입니다. 일정신업이 대표 플레이어였는데 지금 11,000원대까지 후퇴하게 되면서 24% 넘어가는 급락권이고요. 일단은 모멘텀이 소멸된 구간에서 어디까지 주가 되돌릴지를 하단을 일단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NHN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도 함께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에 대한 가격 보상이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었는데 그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굉장히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NHN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27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 정도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많이 고꾸라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구간에 21,000원 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밀리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MNC 솔루션 올라와 있는데요. 방산주입니다. 최근에 고점주들, 주도주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보호해수 물량도 조만간 풀리더라고요. 네, MNC 솔루션이 딱 10만 원대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정책 테마주가 지금 정치 테마주가 또 밀리면서 한소홈테코가 5.8%, 아센디오도 조정권이고요. 성신영의 우선주, 태영건설 우선주도 다 이재명 테마에 속하는 종목인데 주가 6% 넘어가는 하락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잖아요. 네, 코스닥이 강한데 어떤 종목들이 이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많이 보이는데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흘째밖에 안 됐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지요. 그리고서 이제 AI 관련해서 로봇까지 오늘 확산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대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2만 원대를 뚫어냅니다. 255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장부터 사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 미래기술 특보로 임명이 됐다. 네,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달리고 있고 가격대가 그리고요. 네, 신고가입니다. 현재 구간에 12,000원대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플라즈맵은 임플란트 표면 활성기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뉴스 나오면서 모멘텀 플레이 강한 모습 만원대 뚫어내고 있고요. 그 밖에 강한 종목 안에서는 코디하고 D&D 파마텍도 함께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AI 로봇이 강한 움직임 좀 나타내고 있는 거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형제 글로벌도 올라옵니다. 지금 15% 넘어가는 상승권 속에서 이재명 테마주가 일찍부터 발동이 걸렸던 종목들이 또 한 번 이번 주에 강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8,6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드코프의 피인수대는 메이슨캐피탈이 오늘 장중 상한가 냈었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15%로 상승폭 축소가 된 상태고요. 현재 구간에 375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지는 쪽에서도 정치 테마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메듀 한덕수 테마주입니다. 지금 이 종목 보니까 4월 29일에 신고가 났고요. 현재 가격이 그 가격 대비해서 60%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하방 얼마나 더 열리게 될지 체크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현재 구간에 2,200원대에 나타내고 있고요. 김문수 테마주 각계 전투입니다. 오늘 세원물산이 밀립니다. 14% 넘어가는 급락권이고요. 이준석 테마가 삼보산업인데 12% 넘어가는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진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파티로 인정돼서 브로드 연구소와 지금 항소심을 벌이고 있는데 승소한 곳과 최종심을 다툴 예정이었는데 그게 또 연기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오늘 많이 밀리네요. 네, 31,000원대 기록하면서 13% 넘어가는 급락권이고요. 인터로조도 오늘 13% 넘게 빠지면서 15,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밀리는 종목들인데요. 여기서 듀오백 그리고 벨로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문수 테마주입니다. 이런 종목들 밀리고 있고요. 그 일자리 관련해서 IBM넷 그리고 10% 넘게 빠지면서 5,000원 선 내주고 있고요. 화신전공은 김문수 테마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9% 넘게 급락하면서 1,400원권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목들만 봐도 쉽지 않은 매매 난이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김형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실지 종목 특징까지 좀 파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 굉장히 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트리거가 나와 주어야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뚫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미중 협상이 또 잘 진행이 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급등을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인 분위기 자체는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미중 협상, 관세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라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분간은 크게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없겠구나라고 또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림체가 많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코스피는 그냥 저는 딱 그 자리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에 좀 눌림이 나왔었던 코스닥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왜 나오느냐?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같은 그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 특히나 이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은 또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또 악재성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조정이 또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로템을 필두로 해가지고 방산주들 약간은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어제도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을 드렸었죠.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고점에 있는 구간이 아니라 눌렸을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눌리는 구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는 계속 모아가셔라 라는 부분은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고가까지 갔잖아요. 고가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접근하셔야 된다라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셔라 라는 부분은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은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 혹은 차익 실현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공중에서 풀려 나온 수급들이 이제 또 새로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받아줬다. 어제부터 사실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 외에도 이제 뭐 현대차나 혹은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LG전자 같은,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 업종이나 혹은 자동차 쪽에서 그동안에 조용했었던 쪽이 또 어제부터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또 이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그런 물량들을 연속해서 받아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또 관세 압박 때문에 사실 업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크게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미중 협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잘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느 정도는 안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고영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서 또 이제 상승세를 또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또 AI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압박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잦아든 이상 그래도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당분간은 주도 업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또 후발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주도 업종 역할을 그동안에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후발주자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도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또 계속해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죠.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일단 로봇 쪽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유진 로봇의 또 이제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진 로봇이 또 초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또 유진 로봇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또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죠. 뭐 로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중에 뭐 나우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현재 흐름을 또 어느 정도는 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탄력이 집중되는 쪽에 대해서만 접근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유진 로봇이 급등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물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과 혹은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는데 순식간에 또 물량을 뱉어내버리면서 윗꼬리를 그려버리는 종목군들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이지만 지금 오늘 로봇주들 반응 나오면서 같이 반응 나왔다가 순식간에 그 올랐었던 물량들을 다 윗꼬리로 뱉어버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 나오고 끝이 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보 같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윗꼬리 정도만 더 그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까지는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워낙에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확실한데,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따라가는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를 찾고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 물량이 들어가지 않은,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종목군들을 섣부르게 들어갔다가는 또 물려버리는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뭐 정책주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요것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나왔고 대장주가 잘 움직였기 때문에 후발주자 한번 따라 타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정도만 강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를 또 잘못 탔다가는 또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그러한 또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주의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AI 쪽이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혹은 또 이제 뭐 대선에 대한 어떤 이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오늘 뭐 인맥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이제 대선 테마는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폴라리스 AI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전히 이제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이제 또 바닥권에서 물량을 또 갖춰가는 종목군들 어느 정도 또 이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보게 되면 뭐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여전히 수급이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에 수급이 쏠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보게 되면 뭐 코스닥에서 또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들어갔었던 AI 쪽의 수급들이 또 오늘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AI 쪽이든 혹은 뭐 퓨리오사 AI든 다시 한번 오늘 조금 쉬더라도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있는데 쉬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노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 순환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살아있는 종목들 여전히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진 로봇이나 혹은 로보로보 이러한 종목군들 수급을 실질적으로 받아주는 종목군들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대장주간이가 따라가는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을 하면 물려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순환매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대장주 쪽에만 쏠리고 있다라는 점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에 대한 대응법을 강조해 주셨는데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눌려있는 쪽 종목에서 기회를 좀 탐해볼까라는 생각들 하시면 전력 인프라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또 AI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는데 전략 인프라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슬슬 눌리는 구간을 한번 또 이제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또 알고 있는 쪽에 LS 그룹주, 뭐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저가 잡고서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LS 그룹주가 먼저 출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후발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1차적인 사이클은 돌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현재 저가 잡고서 어느 정도는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 모두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약간은 상승의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차적인 사이클이 돌았고 이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혹은 조정이냐 약간의 분기로 나뉠 수가 있는 구간에 도달을 한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눌리는 구간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가에서 보유를 하셨고 저가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현재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지금 계속 무언가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로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악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1차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한 만큼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눌릴 때까지 기다리면 또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구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덜간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조언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